네, 최근에 케이크워크 바이 밴드랩이 배포 중단이 되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네, 그 토핑 이 2x2 OTG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면에 전원 스위치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인풋 플레이백 노브 제외하고는 다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약간 박스 안에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은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만 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후면을 보면은 USB-C 단자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USB가 케이블이 제대로 쓰려면은 하나가 더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 전자담배 예전에 샀을 때 거기 딸려 있던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USB C to A인데 뭐 C to C도 상관없고 연결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투컴 방송을 하든 원컴 방송을 하든 OBS가 실행되는 컴퓨터는 다 송출 컴퓨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송출 컴퓨터라고 하면은 원컴 하시는 분들은 '아 내 컴퓨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케이블을 일단은 파워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송출 컴퓨터에다가 전원 공급을 위해서 꽂아 줄 거고요. 그리고 어우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지금 C to A 케이블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거는 동봉되어 있는 거 쓸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USB-C 단자와 송출 컴퓨터 딱 꽂아 주겠습니다. 이것도 C2C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괜히 C 타입 포트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낭비하기 싫어 가지고 안 쓰는 거거든요. USB-A로 해도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C2C가 하나 남는데 이거는 이제 OTG에 보통 연결을 하시겠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어 C to A 케이블 로지텍 거 쓸 건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C to C로 하려고 하는데 C 단자가 없거나 음 'A 단자를 그냥 쓰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어댑터 같은 거 있어요. C에서 A로 바꿔 주는 거. 이런 거를 끼고 장착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중간에 이렇게 어댑터가 끼면은 이제 좀 찝찝해요. 그래서 아예 하나로 확실하게 연결된 케이블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OTG 단자는 이제 투컴 방송하시는 분들은 OTG 단자랑 이제 게임 컴퓨터랑 연결을 하실 거고 원컴 방송하시는 분들은 연결을 안 해도 되지만 좀 아깝잖아요. 기능 안 쓰는 건데. 그래서 OTG 단자랑 스마트폰 같은 거 연결하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연결을 해 두면 스마트폰에서 전화 왔을 때 그 내가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헤드폰으로 전화 온 것도 들을 수 있고 통화도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마이크로 통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투컴 방송 위주로 일단 연결을 해 볼게요. OTG 단자랑 이제 게임 컴퓨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게임 컴퓨터 연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원을 먼저 켜 주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보면은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들 중에서 48V 팬텀 파워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저같이 이 버튼줄 중에서 뭔가가 불빛이 들어와 있으면 꺼 주세요. 저처럼. 꺼 주시면 됩니다. 다 꺼지셨나요? 그러면 마이크도 마저 연결을 해 볼까요?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1번 단자에다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헤드폰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녹화 때문에 헤드폰 단자를 안 쓰고 이제 TRS 단자, 그 뒤에 있는 TRS 단자를 연결해서 녹화를 진행할 거예요. 헤드폰은 안 꽂고. 여러분들은 헤드폰 단자에 꽂아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잘 연결된 건지 확인하려면 여기 우클릭해서 소리 설정 들어가서 아래에 더 많은 소리 설정 여기 들어가 주시면 스피커 하나가 생기고 마이크 하나가 생겨져 있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생겼으면은 그 USB 포트랑 호환되지 않는 거에다가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USB 뭐 3.0에 막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USB 2.0에 연결해도 되고
요즘은 거의 다 3.0이 2.0을 안 넣고 3.0부터 넣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이제 3.0에 그냥 꽂으셔도 되고요. 굳이 2.0 있는데 3.0에 꽂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 꽂았는데 뭔가 이렇게 안 뜬다. 그러면은 2.0이라서 안 뜨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있는 USB 컨트롤러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USB 포트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된 거니까 이제 인터넷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 들어가서 토핑 E2 X2 OTG 이렇게만 치면 안 되고 뒤에 드라이버까지 검색을 해줍시다.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컨트롤 센터 들어가서 이 윈도우즈 버전, 그 다음에 다운로드, 저장 해주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되니까 폴더 열고 들어가서 압축을 풀어주고요. 압축을 풀면 이 파일 실행해 주시고, 설치 창 나오면 잉글리시 오케이, 한글 안 돼요. 잉글리시만 있어요. 나중에 생기면은 그냥 그때는 그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봤을 땐 안 생길 것 같아. 자, 이거 설치하기 전에 연결해줘라라는 뜻이거든요. 전원을 꺼주고 그 다음에 체크해주고 넥스트, 그 다음에 동의하고 넥스트, 넥스트. 바탕화면에 아이콘 한번 생성할까요? 그냥 체크하고 넥스트, 인스톨. 이제 드라이버 설치 창도 같이 떴으니까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피니시 눌러주고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피니시 눌러주면 이렇게 뜨는데 전원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 눌러줄게요. 일단 랭귀지 셀렉션 잉글리시 하시고요. UI 스케일링 100% 해놓은 다음에 얘를 그냥 체크해 두시면 어떤 모니터든 간에 이동하면은 창 자동으로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개는 오토매티컬리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조작할 때마다 자동 저장해 주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 부팅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준다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매번 그 최신 버전 체크한다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는 여러분들 아까 그 버튼에 들어오는 불빛 있잖아요. 그거 밝기 조절하는 건데 아주 밝게, 보통 밝게, 좀 그냥 살짝 들어와 있는 정도. 이건데 저는 좀 밝은 건 눈 아파서 이게 딤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자동 대기 모드 전환 옵션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끄면은 연결돼 있던 모니터에서 뭔가 메시지 한번 싹 떴다가 대기 모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 송출 컴퓨터랑 연결이 끊어지면은, 뭐 전원을 꺼서 연결이 끊어지면은 얘가 자동으로 대기 모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기 모드로 들어가면은 다른 데서 쓰고 있던 소리들이 갑자기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쓰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시니까 그냥 체크 해제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스는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눌러 보면은 껐다 켜야지 적용된대요. 그러면 껐다 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뷰 누르면 다시 노멀 모드로 바꾸는 방법 나오는데, 그냥 전원을 끄고 이 48V 팬텀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전원을 키면, 누르고 있는 동안 키면은 이게 떠요. 화면에 이렇게 불 4개가 뜨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48V 팬텀 파워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노멀 모드 같이 이렇게 8개가 떠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그 다음에 다시 키면 다시 아까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힘들게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체크 해제하세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버퍼 세팅즈, 이게 이제 세이브 모드인데, 아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DAW로 마이크를 보정할 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플러그인들이 처리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처리되는 시간이 아웃풋 레이턴시가 이 세이프 모드를 체크 해제하면 짧아지고, 세이프 모드를 체크하면 아웃풋 레이턴시가 길어져요. 한 3ms 정도 길어집니다. 그걸로 이제 플러그인 처리하는데 약간 여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체크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옆에 이름 자동으로 주어진 게 하나 있는데 얘 삭제해 버리고, 삭제도 뭐 따로 프로파일을 안 만들면 삭제가 안 되는구나. 뉴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줄게요. 저는 제 닉네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던 건 삭제해야지. 깔끔하고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샘플레이트는 44,100에서 48,000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나머지 88,200부터 192,000원 2,000까지는 이제 그 약간 음악 작업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악 작업이나 뭐 영상 작업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제 OBS 스튜디오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할 때 OBS 스튜디오 쓰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애당초 지원하는 샘플레이트가 44,100하고 48,000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OBS에서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48,000으로 선택을 해준 거예요. 통일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버퍼 사이즈는 숫자가 작을수록 레이턴시는 짧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거기에 CPU가 달려 있잖아요. 그 CPU가 엄청 열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레이턴시는 길어지는데 CPU는 막 그렇게까지 힘들게는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을 하는 그 마감 시간, 일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CPU가 다 제각각 다르니까 뭘 "이걸 해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64 아니면 128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해서 경험상 64는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128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128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쓸모없는 것부터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모니터 믹스가 인풋 플레이백 우리 아까 5인패에서 인풋 플레이백이 있었죠. 이거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5인패에서. 돌아가는데 얘는 어차피 여기서 MON 버튼 5인패에 있는 MON 버튼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 5인패에서 눌러도 되는 이 MON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만 이 모니터 믹스가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모니터를 만지실 일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소리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밸런스보다도 그냥 있는 그 소리 자체를 방송에 내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쓸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폰 아웃에 여기 개인 버튼 있죠. 이 개인 버튼은 여기서 눌러서 켜지고 5인패에서 눌러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음질을 좋게 해 주는 버튼 아닙니다. 헤드폰 단자에 연결한 헤드폰의 출력을 증폭시켜 주는 애예요. 그래서 증폭이 어쩔 때 필요하냐? 이 게인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볼륨을 엄청 올렸는데 헤드폰의 소리가 너무 작을 때 물론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헤드폰이 보통 비싼 애들 있잖아요. 비싼 헤드폰 가면은 헤드폰의 저항이 엄청 높아요. 이제 막 전기 노이즈나 이런 것들 헤드폰에서 재생 안 하려고 이 케이블 쪽하고 이제 여기 이쪽 다 그 소리가 지나가는 곳의 저항을 엄청 높여 놔 가지고 인제 노이즈들이 타고 넘어오질 못해요. 근데 대신에 이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에서 소리를 엄청 크게 증폭을 해서 보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면서 저항 때문에 소리가 작아지더라도 인제 소리가 잘 전달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비싼 헤드폰 쓸 때 소리가 너무 작을 때 쓰는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처럼 그냥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저렴한 헤드폰 쓸 테니까 걔네들은 보통 그럴 일은 딱히 없습니다. 대부분.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역어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인풋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하드웨어 인풋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장치들의 소스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1은 1번 슬롯에 마이크 넣은 거, in2는 2번 슬롯, 모바일 2는 OTG로 연결한 거. 그러니까 게임 컴퓨터랑 연결했으니까 게임 컴퓨터 소리가 들어오면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런 거고 컨덴서 마이크 연결할 때 쓰는 48V 팬텀 파워, 그다음에 악기 연결할 때 쓰는 인스트 버튼. 이거는 쓸 일이 없을 텐데 얘 하나만 듣고 싶을 때 솔로 버튼, 이 실제로 들어온 소리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릴 때 뮤트, 그다음에 위상 반전할 때 쓰는 위상 반전 버튼, 그다음에 여기 디지털 게인 노브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게인 노브는
컴퓨터에서 증폭해 준 것과 여기서 증폭해 준 것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DAW 같은 거 따로 안 쓰고 라인 인풋 같은 거 받았을 때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게 좀 그냥 편하게 올려주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 노브를 돌려가지고 게인을 올려주는 게 더 깨끗합니다, 소리가. 이거는 이미 깨끗한 애들을 약간 증폭할 때 쓰는 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깨끗한 애들은 여기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요. 왜냐면 프리앰프 자체적으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음. 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돌리는 건 약간 기존 노이즈에 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돌리는 건 오인패서 돌리는 건 약간 플러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노이즈가 없으면은 디지털 게인을 올리더라도 보통 노이즈가 올라오지 않죠. 곱하기니까. 근데 이 프리앰프 게인은 없어도 얘를 돌림으로써 노이즈가 추가가 되거든요, 프리앰프 노이즈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웃풋도 볼게요.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오인패에 연결된 뭐 듣는 장치, 뭐 소리 장치,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내보내는 장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웃풋 1,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폰 단자, TRS 단자, aux 단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헤드폰만 연결한 상태라면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TRS만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aux 쓰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TRS 아니면 aux를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참에 그냥 TRS만 저는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헤드폰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름도 정해 주죠. 헤드폰 스피커 이렇게 이름 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아웃 같은 경우는 OTG로 게임 컴퓨터로 보내주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컴퓨터 입장에선 이게 이제 게임컴 마이크가 되겠죠. 그리고 SPDIF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광단자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헤드폰하고 스피커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오인패를 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마이크 소리를 헤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화나 방송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피커도 쓰고 헤드폰도 둘 다 쓰고 싶은데 내가 헤드폰을 써서 방송하는 동안 스피커를 못 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켜져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헤드폰에 듣고 있는 소리도 못 들리거니와 특히나 제 마이크 소리가 여기서 나와요. 노래방 마냥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이크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또 들어가니까 이제 좀 소리가 이상하게 이제 되겠죠. 내 목소리가 순수하게 목소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들어가고 또 재생되는 목소리가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뭐 볼륨 설정을 좀 잘 못한 상황이라면 약간 그 하울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피드백 현상. 삑 하는 거. 그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폰이랑 스피커랑 나눠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단자에다가 보통 헤드폰 앰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욕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 헤드폰 스피커 부분은 그냥 이제 스피커로만 써서 이 TRS로 스피커만 연결해서 스피커로만 쓰고 이 헤드폰 앰프에다가 헤드폰을 꽂아서 분리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에는 내 목소리가 재생이 안 되고 헤드폰에서만 내 목소리가 재생이 되게끔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설명을 해 봤고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헤드폰 앰프를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헤드폰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리 세팅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자, 저는 유튜브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NCS 들어갈게요.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이죠. 다 왼쪽으로 돌려놨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플레이어 볼륨이 꽉 차 있죠. 근데 재생을 한번 해보면 토핑에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토핑에 뜨는 거 보면은 플레이어 볼륨을 최대로 올렸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봤을 때는 최대값인 0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처럼 똑같이 유튜브로 만약에 설정을 하실 거라면 얘를 끝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6은 넘어서는구나. 한 5 하면은 괜찮으려나? 아무튼 컴퓨터에서 재생될 수 있는 최대 볼륨은 0dB예요. 0dB 이상으로 어차피 컴퓨터 안에서 소리가 증폭되려고 하면은 소리가 증폭되지 않고 뭉개져 버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창이에요.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볼륨은 어디서 올리는 거냐? 오인페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내 귀에 맞추는 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헤드폰 볼륨 노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드폰 볼륨 노브를 너무 낮게 해 주면 어떻게 되냐? 헤드폰으로 소리가 작게 들리겠죠. 그렇다고 제가 컴퓨터에서 이거 볼륨을 올리겠다고 0dB 올라가게끔 소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소리가 올라갈까요? 볼륨이 안 올라가요. 소리가 뭉개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헤드폰 볼륨 노브를 올려야죠. 그러면 헤드폰 볼륨을 너무 많이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무 시끄러우니까 컴퓨터에서 낮추게 되겠죠. 근데 헤드폰 볼륨 노브를 엄청 높이고 컴퓨터에서는 볼륨 막 한 10 정도로 해 놓고 쓰고 있고, 이래 버리면은 문제가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실수로 100 으로 만들었을 때 귀가 망가지는 거를 겪어야 돼요. 그건 최악이에요. 귀는 한번 망가지면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적절한 볼륨으로 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작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볼륨 10 으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100처럼 듣고 있어도 시청자들은 결국에는 10 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컴퓨터에서 막 최고로 시끄러운 소리가 재생이 될 때 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볼륨을 조절을 해 가지고 내 귀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최대값을 딱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100 으로 재생될 때 내 귀에서도 100 정도로 재생이 되고, 10 으로 재생되면 내 귀에도 10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할 때 뭐 마이크 설정 중요하죠. 근데 마이크 설정을 잘하려면 듣는 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 플러스 5를 한 거는 유튜브에서 플레이어를 100 으로 해도 결국 컴퓨터에서 낼 수 있는 최고 볼륨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플레이어를 100 으로 재생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잠깐 증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증폭도 우리가 오디오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0 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똑같은 영상, 이 영상을 똑같이 재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최고 볼륨으로 다 플레이해 보고 들어보면서 최저값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소리를 재생을 해 놓고 헤드폰 볼륨 올려서 최대값 잡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세팅해 놓은 값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올려 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러스 5를 해제할 거고 설정된 값으로 올려 주겠습니다. 자, 저는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설정이 잘 끝난 거 맞겠지? That's my tool. 설정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설정이 다 됐고 여러분들도 이제 설정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아까 플러스 5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6을 했었을 수도 있고 7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설정을 하셨으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0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정을 다 마치신 분도 있을 거고 설정을 못 맞추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뭐지?"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걸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켜기 전에는 항상 헤드폰 볼륨 노브를 최하로 줄여 놓은 다음에 켜고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설명을 했고, 자, 그다음은 이제 라우팅을 할 겁니다. 자, 이름을 좀 바꿀 건데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아까 제어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안 알려드렸나? 아, 이거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 거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매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싫으시면 제어판 들어가서 소리 우클릭해서 바로 가기 만들기 하면은 바탕화면에 이거 생기거든요.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제 토핑 이걸 띄워 보면은 스크린샷 한 장만 찍어 볼게요. 아까 하드웨어 인풋하고 하드웨어 아웃풋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재생 장치와 녹음 장치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재생 장치부터. 자, 여기 소리 들어가면 플레이백 1, 2부터 플레이백 7, 8까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딱 여기 그냥 자리에 있어요. 4개. 그다음에 녹음은 여기 2개랑 그리고 여기 3개. 너무 간단하죠. 인 1 플러스 2는 아날로그 1, 2. 모바일 인은 여기 모바일 인. 루프백 1, 2, 3, 4, 5, 6은 1, 2, 3, 4, 5, 6 그대로 있죠. 녹음 장치에. 그다음에 플레이백 장치는 재생 장치는 1, 2, 3, 4, 5, 6, 7, 8 4개 있죠.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좀 맞춰줄 거예요. 이제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해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추천해 드리는 값으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 1 플러스 1을 생마이크라고 정하겠습니다. 생마이크. 그럼 여기서 녹음해서 아날로그 1, 2를 생마이크로 바꿔주면 되고 모바일 인은 게임컴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게임컴 소리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래서 모바일 인을 게임컴 소리. 그다음에 이제 루프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루프백 1, 2는 송출컴 소리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여기서도 루프백 1, 2를 송출컴 소리. 그다음에 루프백 3, 4는 마이크 괄호 열고 방송 괄호 닫고. 루프백 3, 4였죠. 마이크 괄호 열고 방송 괄호 닫고. 그다음에 루프백 5, 6은 마이크 괄호 열고 기본 괄호 닫고. 여기 루프백 5, 6 마이크 괄호 열고 기본 괄호 닫고. 일단은 설정하세요. 그다음에 기본 값으로 설정할 거는 이게 지금 생마이크가 기본 장치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 기본을 기본 값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재생 장치 해볼까요? 자, 플레이백 1, 2 마침 얘가 기본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플레이백 1, 2는 시스템 게임 이름을 이렇게 정해줄게요. 그럼 플레이백 1, 2를 시스템 게임. 플레이백 3, 4는 음악 MR. 여기도 플레이백 3, 4는 음악 MR. 그 다음에 플레이백 5, 6은 비밀. 여기서도 5, 6을 비밀. 플레이백 7, 8을 케이크워크. 여기서도 7, 8을 케이크워크.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이름을 알고 싶으면 이거 지우면 되던가? 지워서 다시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기본 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시고 여기 윈도우 제어판, 소리 제어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원래 뭐였지? 생각되시면 더블 클릭하면 속성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준 들어가면 여기 원래 이름 나와요. 수준에.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리 듣는 거는 세팅을 다 끝냈죠. 그럼 이제 라우팅을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름 바꿔준 거는 이 각각의 이 장치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거를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든 소리는 시스템 게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재생 플레이어나 음악 재생을 할 브라우저를 여기다가 할당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구글 크롬을 메인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음악에다 넣기는 싫어요. 그래서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써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프로필로 해서 열게요. 자, 여기서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NCS. 자, 지금 재생을 하고 있고 재생을 하면 시스템 게임에서 재생이 되고 있죠. 이거를 바꾸는 방법. 첫 번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재생 장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 하지만 아쉽게도 엣지 브라우저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재생할 장치를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피커 아이콘 우클릭, 볼륨 믹서 열기 들어가면 여기 엣지 있죠. 출력 장치를 음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음악에서 소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 귀로는 안 들리죠.
그럼 하드웨어 인풋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아웃풋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헤드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플레이백 1, 2라고 적혀 있어요. 플레이백 1, 2는 시스템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음악이 들리게끔 하려면 플레이백 3, 4로 바꾸면 들리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게임 같은 걸 플레이하거나 이제 구글 크롬에서 노래를 재생을 하게 되면 시스템 게임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헤드폰에서는 플레이백 3, 4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때마다 매번 헤드폰에서 플레이백을 선택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고정적으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섞어 가지고 헤드폰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믹서입니다, 믹서. 일단 믹서 A를 한번 넣어 볼까요? 믹서 A를 넣으면 이렇게 믹서 A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믹스 A가 또 똑같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믹스 A에 해당하는 애들로 구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귀로 들을 것만 세팅하면 돼요. 생마이크 안 들 거고. 나머지는 다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구글 크롬 소리도 들리겠고, 그죠? 엣지에서도 소리가 들리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엣지에서 소리를 이렇게 재생을 하면 음악에서 나온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비밀 같은 거는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방송에는 내보내기 싫지만 나만 들어야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방송을 하면서 야동은 보고 싶은데 야동 소리가 방송에 나가면 정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듣는 거예요. 방송에는 안 보내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비밀로 재생하는 거는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재생 장치를 바꾸거나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윈도우 볼륨 믹서에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케이크 워크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이크를 꾸며가지고 잘 만들어진 이 마이크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케이크워크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이 케이크워크를 여기 소리 제어판에서 선택을 하고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게임 소리라든지 뭐 다른 음악 소리 같은 것들이 이 케이크워크로 재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케이크워크에 마이크 소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게임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케이크워크를 우클릭해서 사용 안 함 하겠습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생 장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3 개를 그냥 쓰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이름도 다 정해 줬으니까 이제 그 아랫줄 애들도 다 설정을 해 볼까요? 자, 송출컴 소리는 뭘까요? 이 위에서 보세요. 생마이크 아니죠? 게임컴 소리도 송출컴 소리는 아니잖아요. 자, 시스템 게임 이거 송출컴 소리죠. 일단 이거 하나쯤. 그다음에 음악 MR 같은 경우에는 송출컴 소리기는 한데 우리가 좀 약간 분리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밀도 나만 들을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방송에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크워크도 그냥 마이크지 송출컴 소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스템 게임 하나만 추가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송출컴 소리에는 지금 플레이백 3, 4가 기본으로 잡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플레이백 1, 2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시스템 게임이 플레이백 1, 2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는 끝났어요. 그다음 마이크 방송 넘어갈게요. 자, 마이크 방송은 OBS에서 쓸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고 이름을 정해 놨지만 뭐 여러분들은 OBS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헷갈리면. 근데 저는 방송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이름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럼 방송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케이크워크가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삭제해 버렸어. 그러면은 방송에서 쓰는 마이크가 생마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케이크워크가 있다면은 케이크워크를 쓰고 생마이크는 끄겠죠. 그러니까 둘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믹스 B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B에서 마이크만 남겨 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케이크워크를 쓸 거니까 나머지 다 지워 주면 되겠죠? 끝. 그러면 이제 마이크 기본은 뭐냐? OBS 말고 그 외적으로 쓰는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토크온, VR챗 이런 데에서 이제 사람들 마인크래프트 이런 데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할 거 아니에요.
인게임 마이크로. 그러다가도 마이크만 쓰는 게 아니라 가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하면은 내가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반주랑 마이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송 마이크도 반주랑 마이크 들어가게끔 하면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OBS에서 음악 따로 마이크 따로를 분리해 줄 건데, 만약에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방송 마이크에 음악과 마이크가 또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음악이 두 개가 겹쳐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 마이크는 정말 마이크만 넣어 주는 거예요. 어차피 OBS에 음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게임 마이크에서는 두 개 이상의 마이크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이상을 선택해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두 개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레이백 7, 8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믹스 C를 만들어 줄 거예요. 믹스 C. 믹스 C를 만들면 설정은 여기서 하는 거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크 워크만 남겨 둘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반주를 틀고 노래를 부를 거다, 그 게임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음악만 켜주면 되겠죠. 믹스 C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게임컴 마이크는 어떨까요? 게임컴 마이크는 뭐예요? OTG 통해서 게임컴으로 들어가서 게임컴에서 마이크로 사용되는 소리들을 말해요. 그럼 얘는 마이크 기본하고 그냥 똑같이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맞지 않나요? 원컴 방송이면은 얘를 마이크로 쓸 거고, 투컴 방송이면은 게임 안에서 이 마이크를 쓰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헤드폰 앰프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헤드폰 따로 듣고 믹스 A에는 스피커 전용 소리만 따로 지정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드폰 앰프 쪽에는 믹스 D를 딱 넣어 주면은 완전 깔끔하게 믹스 A, B, C, D 다 사용을 하면서 딱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방송 세팅할 때 지금 가장 좋은 라우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믹스 D를 넣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헤드폰 앰프를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들을 소리들을 정해 주면 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마이크 빼고는 다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우팅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 세팅만 하면 끝나네요. 저는 좀 색다르게 좀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연결한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 48V 팬텀 파워를 일단 켜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고 계신다면 안 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마이크 게인을 맞춰가면서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맞추죠. 자, 여러분 한번 방송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이크 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마이크 사용 방법은 평소에 방송할 때는 앞에 둬요, 마이크를. 앞에 두는데 막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야. 한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저랑 마이크의 거리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방송을 하다가 가끔 시청자 중에서 킹 받는 시청자 있으면 "야, 돼지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해요. 그죠? 근데 마이크 게인을 설정을 할 때는 이 거리가 조금 더 커요. 이게 피크, 그러니까 "클리핑 뜨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소리를 질렀을 때보다 가까이에서 평범하게 말했을 때가 오인폐의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해 보셔도 돼요. 저는 소리 지르기 싫으니까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멀리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평범하게 말할 때가 더 소리가 크게 들어온다.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개인을 잡을 때도 내가 사용하는 패턴 중에서 가장 가까울 때를 기준으로 개인을 잡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봅시다. 가까이 가긴 가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르실까요? 인터넷 방송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가서 평범하게 말을 하겠죠. 그죠? 소리를 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를 때 이럴 때나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을 이렇게 딱 정하시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가까이 가서 사람 귀에다가 그냥 갖다 대고 말하듯이 낮은 톤으로 평범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벤토리님이
입니다를 반복을 하면서 마이크 게인을 올려줄 겁니다. 어디까지 올려줄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게끔 세팅을 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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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팅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세팅하셨나요? 그럼 다음 단계 가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인터넷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케이크 워크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케이크 워크 바이 밴드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케이크 워크 바이 밴드랩이 프로그램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밴드랩 배포가 중단이 됐고 이제는 얘네들이 계속 밀고 있는 소나랑 넥스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나를 쓸 거예요. 자,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케이크워크 소나가 있고 다운로드 윈도우즈를 누르면 되겠죠? 저장하고 입술 아래 갑자기 가려웠었는데 지금 뭐가 났다. 자, 다운로드 된 거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 한국어 없습니다. 잉글리시로 해서 오케이. 동의하고 오케이. 베이직 상태에서 그냥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자, 설치가 다 됐고요. 런치 어플리케이션만 체크해 놓고 피니시 눌러줄게요. 그러면 케이크워크 소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케이크워크 소나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에 웰컴 투 케이크워크 소나가 뜰 거고 예전에 컴퓨터에 한 번이라도 케이크워크 소나를 설치하셨던 상태면은 했던 적이 있는 상태면은 이게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뜨신 분들은 잠깐 대기. 그리고 이게 뜨신 분들은 일단은 따라와 주세요. 제가 대기하시던 분들한테도 이제부터 대기하셨던 분들도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같이 봐주세요. 자, 맨 아래에 로그인 하라고 떠 있죠? 로그인 해주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해주면은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글 로그인만 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자, 로그인이 다 됐어요. 로그인 됐다고 떴고 업데이트 어베일러블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데 특히나 여기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있네요. 그럴 때 저는 여기서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 X 눌러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선 넥스트 여기 옆에 있는 네모 눌러주고 아날로그 1, 2만 넣어줄 거예요. 마이크 1번, 2번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는 플레이백 7, 8을 케이크워크로 쓸 거니까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해주고 7, 8만 남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드를 아시오로 해주시고 샘플레이트 48,000 해야겠죠. 그 다음에 빗뎁스를 24로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그리고 베이직에서 논으로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넥스트 이거 체크 해제할게요. 논 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 요거까지만 눌러볼까요? MT 프로젝트 일단 지금 저랑 똑같이 설정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모두가 동등하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자 X 눌러서 케이크워커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하셔서 하셨던 분들도 다 케이크워크 꺼주세요. 그 다음에 케이크워크 소나를 다시 켜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동등하니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컨티뉴 이거 체험판 계속 사용하는 거 떠요. 원래 예전에 안 떴었는데 이제는 이거 구매하라고 자꾸 뜨네요. 처음만 이거 견디면 되는 거니까 기다려주고 컨티뉴 이거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파일 들어가서 new 눌러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이크 쓸 때마다 열어야 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름을 정해줍시다. 그럼 벤토린이라고 이름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이 로케이션 여기 점점점 이용해서 뭐 바탕화면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랑 미터는 그냥 둘게요. 두고 빗뎁스를 24로 수정할게요. 샘플레이트는 48,000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MT 프로젝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set as 디폴트 템플릿 누르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딧 메뉴로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플레이백 앤 레코딩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드는 아시오, 그 다음에 디더링은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 로드 밸런싱은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좀 체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체크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뭘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만 그냥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하셔도 돼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Enable MMC SS for ASIO 드라이버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디오 처리 우선순위 같은 거라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끝났으니까 어플라이 한번 눌러줍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에 있는 디바이시스를 들어가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토핑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도 토핑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 한번 실행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토핑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분명히 다른 장치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른 장치들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토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금 초기화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름들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 마이크 1, 2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이름을 저는 한글로 마이크라고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드라이버로 넘어가면 여기도 좀 이렇게 보면 플레이백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우리는 7, 8을 쓸 거기 때문에 얘만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케이크워크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글로 지정한 이름을 이제 케이크워크에서 그대로 쓰고 싶으면 얘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체크해주고 어플라이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들어가 줍니다. 두 번째 드라이버 세팅즈. 그러면은 플레이백 타이밍 마스터랑 레코드 타이밍 마스터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 어차피 하나씩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드라이버 빗뎁스는 24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옆에 64비트 더블 프리시전 엔진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디폴트 세팅 for new 프로젝트에 만약에 샘플링 레이트가 44,100이 되어 있으면 이걸 48,0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시오 레이턴시가 뜨고 있잖아요. 이거 뜬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세이프 모드를 킨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올 때 4.2, 그리고 다 처리되고 나갈 때 속도가 5.5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토핑에서 세이프 모드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플라이 한번 눌러봤을 때 2.5로 줄어요. 아웃풋이. 그죠? 인풋은 그대로인데 아웃풋이 2.5로 줄어요. 그러면은 2.5초 안에 처리를 다 끝내야 된다라는 뜻인데, 처리가 잘 안 되면 이제 마이크 소리가 막 깨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토핑에서 세이프 모드 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5.5로 늘었죠. 이러기 위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가 9.7이면은 딱 괜찮거든요. 거의 제로 레이턴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128이 딱 적절한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클로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동등하게 지금 설정이 맞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이 지금 설정하는 이 공간을 한번 꾸려봅시다. 오른쪽 아래에 익스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언독을 눌러서 새 창으로 빼주고 다시 드래그해서 여기로 넣어줄게요. 딱 이 정도만 들어가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숨어져 있는 얘네들을 좀 끄집어내 주시고, 여기서 메트로놈을 우클릭해서 삭제해 주시고 프리뷰를 우클릭해서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스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영어 킹 받으니까 한글로 마이크 적어주겠습니다. 아, 마이크래. 죄송해요. 마스터. 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 이 마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 마스터의 소리가 케이크 워크로 나간다라는 것 말고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 우클릭을 해서 인서트 오디오 트랙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랙 1에 이 트랙의 이름을 정해 줄 건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전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 모델명을 적어 줄게요. 모델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 눌러서 키워주고, 자, 여기 보면은 인풋 논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토핑 쪽 들어가면은 마이크가 3개나 보여요. 마이크 L은 왼쪽 마이크, 마이크 R은 오른쪽 마이크, 마이크 S는 스테레오라고 해서 이거 2개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왼쪽 마이크에 꽂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마이크 L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이크 L을 추가하고 여기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눌러보면 소리가 들어가요. 그죠? 이거 잠깐 끄시고, 지금 이거는 녹음을 위한 버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쓸 거니까 굳이 이거 녹음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헤드셋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헤드셋을 이제 끄고, 헤드셋 마이크를 끄고 이제 이 마이크로 돌아갈게요. 일단은 돌아가면서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인풋, 에코, 오프 이거를 눌러주면은 이제 마이크가 들리게 될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아무런 마이크 세팅을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키워줘야 되니까, 자, 여기 마이크 여기 한번 눌러주고, 마이크 한번 눌러주고, 여기 왼쪽에 휠로 올려서 EQ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삭제해 줄게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PC76U 타입 컴프레서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EQ 아래에 잘 추가됐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EQ 위에 추가됐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어택이랑 릴리즈, 그리고 아웃풋, 그 다음에 레이시오, 그 다음에 드라이 웻, 이거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건드리셨다, 그럴 땐 다시 더블 클릭하면 기본값으로 돌아가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인풋만 딱 건드릴 겁니다. 인풋만. 이게 다른 애들을 다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풋만 딱 건들 건데, 어디까지 건드릴 거냐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평상시 방송할 때 자세로 이제 말을 했을 때 여기 바늘이 살짝씩만 움직이게끔 맞춰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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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프레서 다음으로 이 오른쪽 검색창에 부스트를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얘를 여기다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에 아웃풋 부분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전 마이너스 2.2로 2.5 정도로 할게요. 2.5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스트 부분을 일단 쭉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말을 하면서 이 정도가 적정한 내가 원하는 볼륨이다 할 때까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전 이것도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저는 지금이 딱 괜찮은 느낌이 들거든요. 좀만 더 줄여보자.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린입니다. 전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책상 같은 거 이렇게 쳐보잖아요. 헤드폰을 쓰고 계신 분만 아마 들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치면은 약간 책상을 치는 소리와 이제 뭔가 기분 나쁜 진동 소리가 같이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책상의 진동이 마이크 스탠드를 타고 마이크 쇼크 마운트를 뚫고 마이크까지 들어간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우 컷으로 정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위에 보면은 EQ가 있잖아요. EQ에서 HP 하이패스 필터를 켜주고, 여기 40으로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80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책상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보면 이제 진동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하이패스 필터는 한 80 정도를 가장 많이 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렇게 80으로 잡으면은 마이크로 들어가는 제 목소리에서 좀 저음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음을 좀 만약에 좀 더 줄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 120 정도까지만. 이 정도로 해주면 조금 더 저음이 더 잘려가지고 좀 선명한 목소리처럼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마이크 설정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지금 잘 헤드폰으로 잘 들어보면 뭔가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싫어하신다면 디노이즈 플러그인을 하나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전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면 검색을 디노이즈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RX11 보이스 디노이즈라고 나오거든요. 얘를 이제 구매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아이조톱 RX 뭐였지? 제일 싼 게 뭐였죠? 엘리먼츠 아이조톱 RX 방금 뭐라고 말했지? 엘리먼츠 그거를 사시면 돼요. 아 근데 컴프를 그렇게 많이 올린 것 같지 않은데 이 쩝쩝거리는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간다. 딱 적당히 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얘를 이제 어디다 추가를 해볼 거냐면 설명을 마저 드리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케이크워크 들어오면 이걸 이제 이게 자동으로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EQ 다음으로 넣어줄게요. 노이즈가 확 줄어들죠. 자, 이게 지금 노이즈를 잡는 방식이 수동이랑 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은 얘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잡아줘요. 근데 이렇게 학습할 때는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저는 자동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4라고 해서 다이얼로그랑 뮤직이 있는데 다이얼로그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이얼로그 하시면 되고 이제 노래를 만약에 갑자기 불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다가 내 목소리가 노이즈로 인식돼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노래 부를 때는 뮤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 타입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지컬은 음질을 포기하더라도 노이즈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타입 필터 타입이고 이 젠틀은 노이즈는 살짝 양보하더라도 음질만큼은 살리겠다라는 필터예요. 보통은 젠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저 설명드리면 자 지금 파란색 선이 보이죠? 이 파란색 선이 여기 아래는 다 노이즈예요 라는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 경계선 아래에 있는 애들의 그러니까 노이즈로 인식된 애들의 볼륨을 얼마나 줄여줄 것이냐가 이 리덕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제 이 소리들 보면은 하얀색 선 보면은 엄청 곡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은 뭔가 직각직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밴드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잡아줘도 중간중간 곡선으로 삐져나오는 노이즈들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놓친 노이즈들 중에서 좀 너무 튀는 노이즈가 있을 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게 스래시홀드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그냥 이 곡선 위로만 파란색이 쭉 지나가면 뭐 노이즈를 다 잡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그 노이즈보다도 노이즈가 아닌 것도 같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자동으로 둔 상태에서 리덕션과 스래시홀드로 조정해주는 게 저는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노이즈부터 최고로 잡아보겠습니다. 20dB까지 다 줄였는데 뭔가 볼륨이 변하지 않고 계속 들리는 노이즈 무언가가 있거든요. 걔네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리시홀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다. 전 딱 이렇게 했으면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했음에도 노이즈는 아주 미세하게 들려요. 근데 저는 이대로 쓸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 정말 조금의 노이즈도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은 또 똑같이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해놓고 다이얼로그, 젠틀 해놓고 일단 하나 둘 하나 둘 이젠 거의 진짜 조용하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만 더 줄이면 노이즈가 안 들려서 딱 필요한 만큼만 쓴 거거든요. 이거 노이즈 제거가 막 그냥 다 올려서 최대한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딱 줄이는 게 좋아요. 이거 줄이는 만큼 음질도 저하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노이즈 플러그인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버리면 음질이 티가 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디노이즈 플러그인을 3개는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서 1개 아니면 2개를 넣거든요. 근데 이 플러그인이 생각보다 리소스를 많이 쓰는 플러그인이라 진짜 오디오 안정성을 위한다면 딱 하나만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은 2개까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설정 잘 해놓으면 2개면은 충분해요. 2개면은 완전하게 거의 없앨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 없앴다면은 분명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비정상적으로 시끄럽거나 설정 자체를 잘 못한 경우예요. 보통 2개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설정은 마쳤어요. 조용한가요, 이제? 제 마이크? 일단은 이게 2개 추가 힘들게 했으니까 2개로 일단은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마이크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 옆에다가 이제 버스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 인설트 스테레오 버스 눌러서 여기 버스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다 삭제해 주겠습니다. EQ 빼고. 그 다음에 이 버스의 이름을 정해 줄게요. 리버브.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브리버브 2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리셋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줄게요. 저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프리셋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여기 메일 보컬 룸 Z 적혀 있는 거 클릭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프리셋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 드라이 값만 맨 왼쪽으로 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러면 리버브 세팅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LCD 440 여기 마이크 쪽으로 가서 센즈에 플러스 누르고 리버브만 딱 넣어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부분을 좀 줄여주면은 내가 원하는 리버브 양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버브를 넣어줄 수가 있고, 리버브를 끄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그냥 스위치 눌러서 끄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리버브 버스에서 M 뮤트 버튼 눌러주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리버브 스위치를 눌러서 끄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누르려면 휠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거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바로 나오죠.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좀 주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일단 마이크를 누르고 여기서 EQ 이제 건들 일 없어 보이죠? 이거 눌러서 줄여주고, 그리고 FX 체인 보면은 이게 지금 노이즈 제거잖아요. 여기 한번 클릭하면은 2번 클릭하면 이름 바꿔줄 수 있어요. 디노이즈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세팅을 바꿔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설정이 됐죠. 얘는 미니마이즈 해주겠습니다. 줄여주고, 그리고 FX 체인 이거는 뭐예요? 부스트 11 리미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터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만질 건 아닐 것 같아서 미니마이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디노이즈만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버브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사실상 EQ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미니마이즈 해주고, 리버브는 또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고, 이 케이크워크를 마이크를 쓸 때는 항상 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크게 계속 켜져 있으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부피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작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옆에다가 띄워둘 거면은 띄워두시면 되고, 최소화할 거면은 최소화해도 되고, 물론 이제 이런 케이크워크 같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칸타빌레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사용하시면 최소화해서 최소화를 누르면은 이 아래에 최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 안 한 것처럼 둔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로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플러그인은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크워크 소나는 이 내장된 플러그인만으로도 기본 마이크 세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로 진행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크 세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OBS 설정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서
OBS 스튜디오 들어가서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그다음에 저장, 실행할게요. 넥스트, 인스톨. 그다음에 이거 실행은 안 할게요. 피니시 누르고 OBS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떴는데 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업데이트를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저는. 자, 구성 마법사도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줄게요. 기본 설정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면 캡처에서 OBS 창 숨기기를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뜨는 거 잘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OBS 스튜디오에서 데스크탑 캡처를 했을 때 OBS가 화면에 띄어져 있어도 거기에는 캡처되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디스코드 화면 공유 같은 걸로 OBS를 캡처할 일이 있다면은 거기서도 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에서 이 스킨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로 선택을 할게요. 엄청 밝아졌다. 그죠? 그 다음에 방송 여기 설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출력 방식은 고급으로 해주시고, 오디오 트랙은 방송의 오디오 트랙은 그냥 1번. 그 다음에 오디오 인코더는 전전 코어 오디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코어 오디오를 쓰고 싶으시면 아이튠즈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아이튠즈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걸로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받지 마시고 내려가면 윈도우즈 있어요. 이거 누르고 64비트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OBS를 다시 실행하면은 이거 선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디오 인코더는, 자, 이 비디오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그래픽 카드가 다를 수도 있고 라데온이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세팅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디오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쓰니까 이걸로 선택하고, 고정 비트레이트에 비트레이트 8000, 키프레임 간격 1, 프리셋 P7, 조정 높은 품질, 멀티패스 모드, 투패스 전체 해상도, 프로파일, 하이 프로파일, 룩 어웨이드랑 적응 양자와 안 쓰고, 비프레임 4. 녹화로 넘어갈게요. 녹화에서 녹화 형식 하이브리드 MP4 베타, 스트림 인코더 사용, 오디오 트랙은 잠깐 아직 설정 안 하고, 여기 오디오로 넘어가서 모든 트랙 320 설정, 그 다음에 오디오로 넘어가서 데스크탑 오디오 비활성화, 기본 장치 마이크 오디오 비활성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어떤 소리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은 원컴 방송이든 투컴 방송이든 아무튼 송출용 컴퓨터 소리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송출컴 소리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위해서 데스크탑 오디오에 시스템 게임도 넣어볼게요. 일단 이거 두 개만 추가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그 비디오의 기본 해상도, 이거는 이제 OBS의 이 검은색 부분이 20고고요. 출력 해상도는 방송에 나가는 해상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니까 보통 60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고급에서 우선순위 설정 높음으로 확인. 자, 제가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데스크탑 오디오가, 이거 보기 불편하다. 이 데스크탑 오디오가 뭐였어요? 시스템 게임이고, 자, 마이크는 뭐였어요? 송출컴 소리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크롬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볼륨을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시스템 게임 추가한 거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송출컴 소리로 해서 넣은 거는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듣는 것도 줄어들고 여기 OBS에도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서 이 특히 데스크탑 오디오로 들어가는 애들 있죠. 데스크탑 오디오 1, 데스크탑 오디오 2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쪽 볼륨에서 그냥 조절을 하시면 내가 듣는 건 줄어들지만 실제 방송에 나가는 볼륨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안 줄이시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이 소리 들어가면은 이 시스템 게임 있잖아요. 여기 수준, 여기 있는 수준이랑 여기 있는 볼륨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올리면 여기도 같이 올라가요. 보이시죠? 이 두 개에서만 조절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절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스피커 우클릭하면은 볼륨 믹서 나오잖아요. 자, 볼륨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되게 당연하게도 그 프로그램 내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 크롬에서는 이 유튜브 플레이어를 조절하면 볼륨이 바뀌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볼륨 믹서에 들어가서 크롬을 줄이는 거예요. 이러면 OBS에서도 똑같이 줄어져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아무튼 OBS에서 데스크탑 오디오 장치로 넣은 애들은 그냥 여기에서 볼륨을 조절해 버리면 내 귀로는 작아지는데 방송 소리는 작아지지 않는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륨 조절 어떻게 한다? 여기 믹서 들어가서 조절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 소리 끄고 이제 설정 마저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시스템 게임은 그냥 안 쓸 거예요. 일단은 안 쓸 거고 송출컴 소리로 대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게임컴 소리 가야 될 수 있죠. 게임컴 소리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저작권 관련된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 관련된 게 여기에 있나요? 없죠. 그럼 저작권은 이 데스크탑 오디오 1에다가 음악 MR을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크 오디오 3에서 보면은 이제 마이크만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마이크 방송 하나 있죠.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소리가 1, 2, 3, 4, 4개가 들어가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설정 안 해줬던 것도 마저 설정을 할까요? 자, 녹화 쪽에서 보면은 자, 1번은 일단 방송에 나가는 소리랑 동일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고요. 4개 추가가 되니까 1, 2, 3, 4로 총 5개를 쓰게 되네요. 그럼 이제 오디오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트랙을 무엇을 쓸 것이냐. 자, 이거는 방송에 나가는 트랙이니까 전체 트랙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송출컴 소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게임컴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악 MR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은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름으로 또 안 나오죠. 이름 바꿔주는 작업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 1이 아까 송출컴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1번 송출컴 소리. 그리고 마이크 2번이 아까 뭐였어요? 2번 게임컴 소리. 그리고 이 데스크탑 오디오가 뭐였어요? 3번 음악 MR. 그 다음에 마이크 3번이 뭐였어요? 4번 마이크 방송.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내기 하고 다시 OBS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정렬이 됐죠? 송출컴, 게임컴, 음악, 마이크.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은 하나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속성을 각각 들어가 줍니다. 체크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다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 체크 해제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다 체크를 해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디오 고급 설정을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트랙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1번은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고, 자, 2번은 자, 1번 송출컴 소리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만 내비두고 다 꺼요. 그 다음에 3번 트랙은 게임컴 소리만 들어가면 되죠. 4번 트랙은 음악만 들어가면 되죠. 5번 트랙은 마이크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6번은 어차피 설정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체크가 안 되어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이걸로 오디오 세팅도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뭘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엣지에서 노래를 재생하면 어디서 재생이 돼요? 음악으로 지금 재생이 되죠. 그 다음에 크롬에서 이걸 재생하면 송출컴 소리에서 재생이 되죠. 마이크는 마이크 방송에서 지금 재생이 되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 게임컴 소리는 이제 게임컴에서 재생하면 이제 소리가 나오겠죠. 그럼 게임컴 소리도 마저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그래도 화면은 보셔야 되니까 자, 캡처보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자 정의에서 이걸로 해주고 60 픽셀 GB 얘를 잠깐 여기로 옮겨봅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이시죠? 화면이. 자, 그러면 OBS에서도 보시면 돼요. 어떤 소리가 올라가나. 자, 지금 보면은 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할 때. 투컴 방송하시는 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게 지금 캡처보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크롬에서 노래를 재생을 해보면 지금 OBS에 보면은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해서 소리가 올라가곤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소리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OBS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거 기능을 켜가지고 들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캡처보드로 소리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뭐야 우리 토핑에다가 소리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를 들어가셔서 헤드폰 OTG 추가된 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OBS에 있는 게임컴 소리에서 지금 음악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토핑에서 게임컴 마이크라고 해놓고 믹스 C로 지금 마이크를 넣고 있잖아요. 믹스 C 한번 볼까요? 음악하고 케이크워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녹음 장치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OTG 마이크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게임 컴퓨터에서 쓰는 마이크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송출컴에서 음악을 틀어 볼게요. 지금 음악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OTG 마이크에 안 올라가는데 음악을 조금만 키워 볼게요. 그쵸? OTG 마이크에 음악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게임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안에서 뭐 또 노래를 불러야 된다. 게임 안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 영상 녹화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트랙별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녹화를 했고요. 지금 마이크 방송으로 마이크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송출 컴퓨터에서 그냥 크롬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송출컴 소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악 쪽으로 재생을 해봐야겠죠. 재생해 볼게요. 이제 됐고 이제 게임컴 소리에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녹화를 종료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된 거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스트림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름 정해준 거 전체 트랙, 송출컴 소리, 게임컴 소리, 음악 MR, 마이크 이렇게 다 저장됐잖아요. 자, 전체 트랙으로 하면은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녹화를 했고요. 지금 마이크 방송으로 마이크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게임 그럼 다 들리죠? 이번에는 음악 쪽으로 재생을 해봐야겠죠? 재생해 볼게요. 다 들리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음악이 아니라 게임 컴퓨터를 선택하고 있으면 음악 재생 지금 되고 있던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파 플레이어 같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트랙을 선택해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녹화된 파일을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불러들이면 거기에서도 이 트랙이 여러 개가 다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크롬도 20으로 돼 있었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토핑은 마스터 하신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벤토린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OBS의 데스크탑 오디오는 음악 MR 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윈도우 제어판에
기본 재생 장치는 시스템 게임이더라도 여기서 조절을 해도 결국 이 시스템 게임 소리는 이 송출컴 소리, 이 마이크 오디오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이 영상대로 세팅할 경우에는 여기서 조절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송출컴 소리가 한 20까지 갔다면 이걸 10으로 했을 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음악 MR에 한해서만 이 믹서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컴퓨터 일반 이 컴퓨터 소리는 여기서 조절하셔도 OBS에는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송출컴 소리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